두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 약간 반대됩니다만 두 번째 주제가 모두가 성난 분노사회 직원들 멘탈 케어하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쪽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경영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빌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입 채용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미 입사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화내는 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분노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단어들 잘 안 쓰고 싶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멘탈 케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직장 내에서 느끼는 무례함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례함이 미치는 영향, 직원들 감정 케어하는 거. 참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직원들 멘탈 케어하라 그러니까 참 경영자 할 일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YTN, KBS, 욱 분노사회, 분노 조절 장애의 모든 것. 최근에 뭐 길거리에서 발로 찼다, 뭐 어느 지하철역에서 뭐 둔기를 들고 이랬다, 뭐 흉기를 들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죠. 게다가 최근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고요. 분노의 시대 4년간 분노 조절 장애 환자 15%가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호이거든요. 감정에 대한 자극인 거거든요. 그 감정, 스트레스호가 왔을 때 스트레스, 내 몸이 스스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작동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 거고, 정서적으로는 자극이 오면 우리 몸에서 멘탈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줄어들죠. 어렸을 때 내가 1시간 울어도 엄마가 반응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내가 배고프다고 2시간 보채도 엄마가 기다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초만 울어도 반응해주죠. 배고프다고 내가 말하면 그냥 30초 안으로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라도 먹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초, 20초 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 지연 능력, 분노 혹은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버퍼 시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버퍼 시간이 절대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줄은 사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수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연령별 분노 장애 환자를 보니까 60대 보릿고개 넘으셨던 60대 분들, 저 아직 60대 아닙니다. 50대죠. 저희 7.9%예요. 점점점 올라가죠. 어디에서 극대화됩니까? 39.1%입니다. 10대가 아직 15.5% 나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스트레스가 약한 거예요. 자극이 아직 약한 겁니다. 시간 지나서 10대가 20대가 되면 더 올라갈 게 거의 분명하죠. 거의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동기가 우발인 범죄 비율, 비슷한 통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재범자 중에서 4분의 1이 또 우발적 범죄를 저질러요. 계획 범죄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이 아니었다, 나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대답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갈등공화국 뭐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주 경제네요. 사회 갈등 OECD 3위, 분노와 불만으로 뒤엉킨 대한민국. 멕시코 하면 그거 기억나시죠? 근무시간 1등 멕시코. 이스라엘 갈등 지수, 당연히 뭐 지금 언급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갈등, 아무튼, 한국 55.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멕시코 다음에 2위가 한국이에요. 분노와 불만인 거죠. 한국이 치열하게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전을 이루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만 되면 이 역사 발전 혹은 경제,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갈등이 많은 곳에 발전도 많죠. 반대로 갈등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더디죠. 얼마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이비타임즈 자료를 보니까 묻지마 범죄 뒤에 숨은 분노조절 장애, 화병,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화병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죠. 그래서 화병은 영어로도 화병입니다. 최근 분노 폭발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는 10대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특별히 남성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기분장애, 충동조절 장애, 화조절 장애인 거죠.
남성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여성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남성의 남성성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고 여성도 여성의 여성성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남과 여는 별로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 그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 경제적 기회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지 남자와 여자는 원래 같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존중받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고 여성의 여성성도 마찬가지이죠. 조던 피터슨의 삶을 살아가는 12가지 법칙인가요? 책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닷가재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바닷가재의 어떤 그 호르몬 분비 관점에서 수컷과 남컷이 자기다움을 발현을 했을 때 굉장히 그걸 격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생명체에 있어서는 수컷, 암컷하고 인간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생명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에 그걸 서로 격려해주는 개체 혹은 그 개체군에서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종이 멸종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남성들에게 좀 더 나타난다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이런 책이 몇 권 있는데 반말하는 사람 분노5인 거죠. 반말하는 게 남성성과 여성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반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사, 경영자가 신입이 왔을 때 나이 차이가 벌써 한 20년 날 겁니다. 20년 날 거예요. 이거 반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입이라고 보지 마시고 업무 담당자로 보셔야 된다. 경영자도 경영의 책임을 지고는 CEO라고 하는 업무 담당자로 만난 거예요. 삼촌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오빠로 만난 게 아니에요. 형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CEO를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말하는 거 물론 동의하고요. 사석에서 왜 그러세요? 반말 편하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적인 친구가 아닌 경우 반말하는 거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MZ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까? 저는 유복하게 자라서 인성이 좋은 사람과만 교류했는데 회사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군요. 참 무례한 부서장. 어차피 마주칠 일 별로 없는데 다들 참고 사는 거지? 야, 너, 어이 김대리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짜증난다. 괜히 이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일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 변화시켜 주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업무 집중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거 반말 안 해주는 거 우리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무례한 사람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너가 반말 찍찍 이런 데 꼭 찍찍 이런 의성어 들어가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도 안 한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쾌하다. 장난치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업무하려면 방향도 안 정해주고 그냥 시키고 시킨 다음에 케어도 안 해주고 직장 내에서 경험한 무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이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짓는 거. 저 힘든데요. 야, 너 그건 네 생각 잘못하는 거야. 너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더 큰 일 있어. 정신, 긴장 풀지 마. 긴장 푸는 애 나 제일 싫어해. 뭐 이런 거 있죠. 그 감정을 그냥 단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이때는 너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지금 네가 화내면 안 되지. 너 화내는 건 문제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 주는 거, 알아야 할 정보 안 주는 거, 내 노력 무시하는 거, 외모, 성격 등 비하하는 발언하는 거. 이런 케이스는요, 뭐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5개 이상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고객이 직원에게 무례한 경우가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례함을 목격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스로 경험한다.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목격한다. 여러분들 관찰학습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뭐 야단치거나 그 갑질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으로 느낍니다. 그 관찰학습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직장 내 무례함이 증가한 원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감정 조절이 어렵고, 두 번째, 긍정적이고 정중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세 번째, 팬데믹 이후에 공동체 의식이 감소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하더군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콘텐츠의 접촉, 의사소통의 단절, 기술적인 거 있어요. 솔직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을 보던 때와 유튜브를 마음껏 보던 때 어때요? 욕 좀 마음대로 듣지 않아요? 안 들어도 될 욕들 유튜브 보다 보면 막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의 발달 때문에 노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무례함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혐오성 발언을 하거나, 지금 뭐 이스라엘 내에서 이뤄진 그 일과 관련돼서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니까 관찰학습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빌런들이 또는 무례한 사람들이 소수로 있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좀 소수가 있었고, 뭐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고, 스웨덴에 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연대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여기 지역에선 내가 소수였는데 저기 남아메리카를 가보니까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을 지금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해버려요. 이런 것이 자신감 갖기 시작해요. 그냥 내 생각에 대한 자신감. 나랑 비슷한 생각한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있는 거거든요. 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인식 부족해져요. 타인에게 인식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들이 모바일만 열면 나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하면 나 혼자 하는 거였고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이 많네 하면서 자신감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 속에서 그냥 연대해버리는 거죠. 팬클럽이 생기는 거죠. 빌런 팬클럽도 생겨버리는 거죠. 무례함이 기업에 미치는 피해, 무례한 행동이 회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아, 이 회사는 이렇게 하나 보다. 회사의 재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재이용이라는 단어는 계속 다닌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직의 가치관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향도 감소돼 버립니다. 여러분 회사의 제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고객이 여러분 회사를 쳐봤어요.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뭐가 뜹니까? 우리 회사 홈페이지 안 뜨죠? 네이버 치시면 뭐가 먼저 떠요? 잡코리아 먼저 뜹니다. 잡플랜이 뜹니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직원들이 거기다가 남겨놓은 악플들로 가득 찼어요. 아, 거래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고객까지 떠나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상호 간에 무례하게 말하고 대답하고, 팀장이 신입사원한테 막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냥 과도하게 작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막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퇴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뭐 조지 라드의 법칙 275명에게 말한다?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수백만 명에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 2015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인 거고요. 2006년 대비해서 2015년에 그 비용이 135%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손실 무려 3조 4천억이나 됩니다. 의료비 엄청나죠. 4조 2,500억으로 환산되는 것이고요. 간병비 엄청 늘었습니다. 2조 3천억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직접비, 간접비 합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중독이나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신생물은 일종의 종양과도 같은 겁니다. 12.4%,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 소화기계, 호흡계, 정신 및 행동장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넘버스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대한민국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통계 2022년 10월 9일자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직장 갑질 119에서 조사한 거예요. 뭐 갑질이 뭐냐? 폭행, 폭언,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차별, 의무와 강요, 부당한 지시, 이런 케이스를 말했어요. 이따가 39%입니다. 우리 회사가 통계와 비슷한 회사라고 한다면 직원 10명 중에 3명은 나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적이 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없다가 70%입니다. 뭐가 제일 많냐? 그랬을 때 직장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 사직서 가슴에서 절반 정도 나왔다. 사직서 절반 정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로우억 저하,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 예, 콰이어트 퀴팅, 조용한 퇴사 중이다. 45%. 불면증, 우울증, 정신건강의 문제, 절망, 처리 절차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다. 이런 거 내버려두는 회사가 싫어졌다. 이야기죠.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한두 번으로 안 끝나요. 이게 마틴 셀리그만은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입니다. 긍정심리학자고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주는 학자예요. 문제를 보니까 이 사람을 실험할 수 없으니까 개를 실험한 겁니다. 강아지 24마리 대상으로 해서요.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예요.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A 케이스는 8마리를요. 예, 판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전기 충격을 줘요. 간단한 전기 충격입니다. 근데 앞에 차단 장치를 마련해놔서 피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시도를 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대피 공간을 열어줬어요. 차단 장치를 제거하고 대피 공간 마련해놨어요. 그랬더니 모두 대피했습니다. 8마리 모두 대피했어요. 대안이 생기니까 뭔가 시도했는데 안 됐는데 열리니까 다 대피했어요. 당연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 케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8마리한테 전기 충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24시간 후에 이 보드를 밑에다가 놓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대피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8마리 모두 대피합니다. 자, 문제는 B 케이스예요. 자, 8마리를 낳았는데 차단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뭔가 장치도 없어요. 근데 전기 충격을 줬어요. 얘는 그냥 24시간 동안 그거 버텨야 돼. 그냥 받아야 돼. 그냥 전기 충격을 그냥 받으면서 24시간 있어야 돼. 어떠한 시도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후에 대피 공간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6마리가 대피를 포기한 거예요. 2마리는 대피를 시도했어요. 참 요게 이제 긍정심리학의 단초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8마리 중에서 2마리는 이동을 한 겁니다. 반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어차피 나는 욕 먹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8마리 중에서 2마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6마리는 아예 대피를 포기해요. 대피 공간이 있는데 일이 안 가. 그냥 자기가 찌리리 아파 인생은 힘든 것 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선배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생활 첫 번째 직장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의 그 근무의 태도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태도로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뭐 직장생활 뭐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저로서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직원들을 바라볼 때 자, 이 B의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학습의 형태가 다른 환경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도전, 창의적인 공간,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도조차 안 해버리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중차대함이 우리 조직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 충격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도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성장이라면 어때요?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어떤 만족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효능감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거 역시 직장생활 초년기에 이 직원이 정말 좀 부족하죠. 이 직원이 진짜 작은 뭔가 해왔어요. 그런데 리더가 혹은 경영자가 야, 너 괜찮다. 그거 굉장히 훌륭한 거다. 그런 식으로만 네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너 굉장히 좋아. 요런 전기 충격이 아니라 어떤 그 성취 충격을 계속해서 준다면 그렇게 해서 24시간 경우에 따라서 1년 혹은 3년 우리 직장에서 보냈다면 그 친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경영자가 직원들의 감정을 바라볼 때 감정 노동을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타인의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해주는 것, 동료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피어 그룹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업무적 비밀 상담 서비스 지원해주거나 정신건강 휴가를 주거나 웰빙 프로그램 제공해주거나 금융 조언 및 법률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안해주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고요. 최근에는요, EAP라고 해서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 여러분 회사가 중견기업 이상급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EAP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서 상담 선생님들, 멘탈 케어 해주시는 그런 분들, 우리 회사에 오은영 박사님은 없어도 EAP는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언더100이 이용하기에는 경영자가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언더100의 경우는요, EAP 프로그램보다도 라이프 코치 있죠. 라이프 코치, 그런 코치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직원들 코칭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EAP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에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만족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노동부에서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관리자 혹은 담당자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 부러운 것들입니다. 애니핏 프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만성질환, 체중비만, 마음건강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마음건강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 딱 누르면 회사 내에서요 적절한 상담 센터가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파도 있고 참 들어가 보고 싶던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케어 솔루션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더100 기업 혹은 스타트업들도요 합니다. 합니다. 자비스 에빌런즈 워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세무회계 스타트업입니다. 전사 공식 워케이션 떠나서 3주간 휴양지에서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워케이션 비용 추가로 주면서 멘탈 케어 해주는 거.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향점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케이스 2개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보시면 컴패션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꽤 떠 있습니다. 로드맵도 있고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경사 생기는 컴패션 책 정의하는 거, 비혼 축의금 주는 것들,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를 케어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강의 자료 한 장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좀 탐색해보는 거예요.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2번째, 관대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못 견디고 뭐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특별히 40, 50대 이상의 남자분들 어때요? 그거 하나 못 해내면서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어?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듣고 지금 40, 50대가 됐어요. 요 이야기 해드려야겠네요. 20, 30대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40, 50대 여러분의 경영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요 한 5만 8천 번은 들었어요. 사내 놈이 그것도 못하면서 처자식은 먹여 살릴 거야 이야기를요 5만 8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0, 50대 혹은 60대의 경영자, 특별히 남자 경영자에 대해서 컴패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5만 8천 번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관대하게 해석을 안 하고 그거 못 버티고 사회생활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제가 이야기했네요. 공감적 관심, 고통을 완화하는 행동, 이런 것들 유연한 근무해준다거나 관심 가져주고 기념품도 만들어주고 케어해주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7월 달에 월간 MBA로 말씀드렸습니다. 5번의 1시간짜리 특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이거 영상 시리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즈 캠퍼스 신규 영상 발행됐습니다. 인사평가 엑셀 템플릿, 디자인, 마케팅, 경영지원, 인사총무 개발, 영업 등 총 21개 직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웬만한 직무는 다 들어갔습니다. 인사평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지 직무별 평가 문항 리스트 400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평가해서 이렇게 차등 보상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가는 곧 성장을 위함이다. 평가는 왜예요? 차등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항 리스트 넣어놨으니까 직원들 직무 평가할 때 어려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영자를 위한 자료 계속 시리즈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조직 내에 직원들 성장시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진시키거나 연봉 재계약할 때도 물론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는 매일 아침 경영자의 성장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10월 19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벙커에서는 앉아서 5분도 집중 못하는 우리 직원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요, 정말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일은 B부도 있습니다. 10년 된 회사, 10년 된 지식이 있는가? 라는 관점, 조직 내에 어떻게 우리 조직 내에 지식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담당자는 바뀌어도 일의 실력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다시 듣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